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식품위생학 중 식품과 감염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보시면 경구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중간숙주, 쥐, 바퀴벌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쥐, 바퀴벌레를 묶어서 우리는 위생동물이라고 하고요. 위생동물 파트에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숙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생충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기생충의 경우 구분을 하면 채소에 의한 것, 어패류에 의한 것, 수육에 의한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숙주의 경우에는 어패류에 의한 것에서 다루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넣었습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감염병이 경구감염병에 속하는지 인수공통감염병에 속하는지 기생충이라면 채소에 의한 것인지 어패류에 의한 것인지 수육에 의한 것인지를 분류를 하시고 그 감염병들의 특징을 공부를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짝짓기를 잘 해보겠다 는 생각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법정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0년 이전에는 용어를 전염병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2010년 이후에 용어가 감염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도 있고 감염병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을 구분을 하는데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등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이 분류 체계가 좀 바뀌어서요.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법률에서는 제가 정리한 부분보다 더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제1군 감염병을 묻는 문제가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류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날개 부분에 예전, 법 부분도 짧게 실어 두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전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은 감염병으로도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원,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감염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병원체가 있어야 합니다.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을 해야 감염병이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염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전염 경로는 다른 말로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병원체가 감염될 수 있는 환경 조건, 즉 접촉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숙주의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숙주는 병원체에 대한 면역성은 없어야 하고요. 감수성은 있어야 하고 면역성은 없어야 감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참고할 내용으로 병원체가 감염병이 생성이 되는 6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병원체가 있고 병원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병원체가 병원소로부터 탈출을 하고 그리고 전파가 되고 새로운 숙주한테 침입을 했는데 그 숙주가 감수성이 있으면 감염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염병 발생의 조건과 생성이 되는 이 6가지 과정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률상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제1군, 제2군이 아니라 급으로 단어가 분류 체계가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예전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제1군 감염병이라고 물은 적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혹시 만나면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